저희는 지금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 여행 거의 한 10년 만인데 사실 10년 사이에 되게 바뀐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국하기까지 굉장히 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는데 좀 무서워가지고 카메라를 잘 못 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입국 다 끝나고 호텔 이동하러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인데 지금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좀 호텔에 도착해서 차차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좋았던 거는 그 인천에서 여기 상해까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주도 온 느낌? 그래서 밥 먹고 잠깐 눈 감았다 떼니까 도착해서 그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중국에 와서는 좀 카메라를 좀 조심스럽게 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치껏 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니, 중국 여행 이렇게 어려운 거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요? 나만 몰랐나 봐. 그러니까. 가보자. 아유, 벌써부터 험난한 과정이 느껴진다. 가봅시다. Change flight mode to the on British. Don't know if I was aware a piece was missing. 16비트 그 핸드폰 화면 아니야? 뭘 보라는 게 말라는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往后打开前列下学局小心，以免对应挑战。 저희는 호텔까지 자기 부상 열차인 마그레브를 타고 이동할 생각입니다. 끝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한번 지하철로 갈아타기는 해야 되는데 시속 300km래요.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요거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난관부터가 좀 걸리는데 페이로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앱으로. 그거를 안 해봐서 일단 제대로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또 그게 제대로 다 작동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쉽게 해서 왔어? 첫 알리페이 결제는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금을 환전을 하나도 안 해와서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마그레브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첫 결제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뭐 이거 하나면은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보통 현금 안 가지고 다니고 다 이렇게 페이로 결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타고 일단 가볼게요. 뭔가 큰 산을 넘은 기분? 뒤에 여기 자리 엄청 많은데? 뒤에요, 정말. 일로 와. 와, 드디어 상하이에 왔습니다. 날씨 대빵 좋은데? 날씨 엄청 좋네. 덥지도 않고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뭐야? 그지? 날씨를 떠나서 왜 이렇게 쾌적해? 미세먼지 왜 없어? 여기 가면 돼? 여기 체크인을 무사히 완료해서 지금 방에 배정받아서 올라왔어요. 저희 호텔 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엄청 넓은 옷장이 있어요. 이거 뭐야? 방독면인가? 안전한 거 맞아? 그러니까. 킹 사이즈의 침대, 더블 침대 있고요. 보시면 욕실도 엄청 넓어요. 굉장히 좀 넓고 쾌적한 대리석장식으로 된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데스크가 있고 엄청 큰 TV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0만 원? 딱 그 정도로 해서 예약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방도 넓고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이 좀 되면 수영도 좀 하고 좀 여유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된다면요. 저희는 조금 너무 아침부터 움직여서 피곤해가지고 살짝 좀 쉬다가 해질녘쯤에
좀 다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피곤한 건. 저기요? 이제 슬 나가보자. 시간을 컨트롤해야지. 지금 컨트롤. 어디를 도대체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구도 보면 깜짝 놀랄걸? 네? 왕가이 느낌의 구도거든. 아 진짜? 오늘 촬영 감독 뺏길 판이네. 오늘의 이거 뭐야 이거? OOTD? OOTD는 조 감독입니다. 가봅시다. 아니 저희 호텔이 딱 그 관광지 중심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명동의 한복판에 있는 거라서 위치는 진짜 좋아요. 네, 저희는 여기서 쇼핑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쭉 걸어가면서 구경 좀 하다가 여기 상해 여행의 핵심인 야경을 보러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주말이라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저렇게 컨셉 사진. 이 컨셉으로 사진 찍는 거보다. 오. 그럴싸한데? 이거 진짜 그럴듯하다. 이거 중국 사람들은 닭발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나 약간 닭발 탕수육인 요리가 줄 엄청 알았어. 많아. 하나 먹어볼래? 아니? 닭꼬치 클래스 장난 아닌데? 와 진짜 커. 후방 와. 아이스크림이다. 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근데 저희가 10월 중순에 왔거든요. 근데 진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날씨가 딱 건강하게 좋은 날씨예요. 근 1년간 여행하는데 이렇게 땀 한 방울 안 나고 쾌적하게 돌아다니는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땀 안 나니까 좋지? 좋지. 제이 씨가 좀 촬영하면서 항상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되게 약간 선선하다고 느껴지는 딱 그런 날씨? 어땠어? 복권집인데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긁고 있습니다. 여기가 쭉 일자로 뻗은 엄청 긴 거리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어 놓고 양 옆에 진짜 별의별 브랜드 샵이며 뭐 맛집이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게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리를 쭉 걸으면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그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쭉 가면은 바로 그 야경이 딱 펼쳐지는 와이탄 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홍콩 때 불꽃놀이 보는 거 와, 같다. 그래 불꽃놀이가 하는 건가? 비비 응? 충분히 내수시장으로 먹고 살겠는데 여기? 그럴만도 하네. 와. 아니, 사실 하도 비장의 몸에 까다롭게 굴어서 아니 이렇게 세국정책을 펼칠 수 있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랬는데 와보니까 아이씨 내수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겠네.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을 안 받아도 충분할 것 같아. 아니 되게 놀라운 게 이게 뭐 명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주말의 인파가 이 정도라고 하니까. 비비 뭐 먹고 싶어? 아니 탕후루 가 우리나라만 유행하는 게 아니었네. 여기서도 많이 먹긴 했네. 여기는 원래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몰랐지. 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형이야. 진짜로? 그래서 다들 사람들 쳐다보는. 좀 무서운데? 근데 되게 진짜 같지 멀리서 보면.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회사 다닐 때 그 중국 업무하던 친구가 중국 가봤냐고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상해를 한번 가봤다 그랬더니 되게 호웃음을 치면서 상해는 중국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상해를 중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약간 그 북경만 가도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대요. 근데 와보면 약간 그런 게 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중국의 이미지 이런 거랑은 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 도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도시 같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도시인 것 같아요. 여기만 보면은 되게 유럽 같아. 맞아. 아니 여기가 그 상해 관광의 어떤 핵심적인 명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강 건너편은 굉장히 그 미래 도시 같은 그런 분위기의 야경이 펼쳐지고 요 강 건너서는 엄청 유럽 같으면서도 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야경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상반되는 야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뭔가 뻔하지 않은 그런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Yesterday I lost a battle, trying at all costs, oh, to keep you, baby. Oh, to keep you, baby. Do-do-do. Now I hurt so bad. All I feel is sad that I lost you, baby. Oh, I lost you, baby. 아니 여기가 이 조명이 은은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인생샷 명당인가 봐요. 지금 중국 MZ들 다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데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비비도 가서 한번 찍어. 찍을 수 있겠어? 제이 씨가 그 영상은 금손이어도 사진은 그다 그냥 그렇거든요. 한번 도전해 볼 테야? 제이 씨의 실력 어땠어? 저거 좀 만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에 연금 넣고 지금 깨져 있는 게 지금 얼만데? 아 진짜? 어. 어디 아니야. 깨졌어? 다 바꿔치기 했다. 중국 손절했다. 에헤이 여기 손도 대지 마. Girl, you're fine, not gonna lie. I just wanna make you my, yeah. What you gonna do about it? Well, let's pretend we stay. 진짜 세상에 5만 사람이 여기 다 몰려 있는 것 같아. 되게 재밌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 생각보다 되게 옷 잘 입고 멋있고 예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되게 특이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사람 구경하는 게 사실 제일 재밌어요. 코스프레 한 사람도 왜 이렇게 많아? 우리는 진짜 눈에도 안 띄는 여기서는 완전 극노말 인간들이야. 여기는 이렇게 동영상 찍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쳐다도 안 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뭐 좋은 거 찍나? 막 따라 찍으려고 보는 거지. 저 사람 봐 사진 찍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저희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상해 여행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던 와중에 여기가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후기가 제일 많은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첫날에는 안전빵으로 가고자 후기가 많은 식당으로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딱 오자마자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오줌 사태. 거기서 일하는 분이 거기다가 냅다 오줌을 갈기는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갖고 칭따오 오리지널은 못 시키겠고 해서 여기 칭따오 드래프트 생맥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시켰습니다. 여기다가도 누지 않았겠지? 그렇게 믿어야지 일단. 진짜 빨리 나온다. 와. 음식이 완전 초스피드로 나왔어요. 저희는 여기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돈파육을 하나 시켰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생선 요리 하나랑 그리고 볶음밥 하나랑 그리고 치킨 윙 하나 시켰어요. 네, 저희 동파육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적당히 달달하면서 적당히 짭짤하면서 한국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해가지고 이거 아주 별미네. 이거는 제이 씨가 고른 건데 뭔가 생선이 약간 좀비 같아. 뭔가 모를 약간 중국 향이 나는데? 비비가 선호할 맛은 아니네. 우리 너무 뻔한 거 시켰나? 근데 어쩔 수 없어. 메뉴가 너무 많으니까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는 맛으로 시켰어. 이거 딱 그거다. 그 교촌 레드치킨 같아요. 한잔하자. 맥주부터. I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밀번호 누르는 거구나. 그 QR 결제하는 거 좀 오기 전에는 걱정을 했거든요. 뭐 된다 안 된다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진짜 편해요. 거스름돈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딱 해갖고 탁탁 누르면 그냥 바로 결제가 되니까 진짜 편리한 것 같죠. 이건 좀 괜찮다. 아니 그보다 되게 신기한 게 상해에 와서 비비가 결제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알리페이로. 알고 봤더니 알리페이에다 제 카드를 등록해 놨던 거였어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나? 그 제이씨 카드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카드들은 비자나 마스터나 약간 그 결제할 때 오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래블로그 카드가 제이씨 명의로밖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알리페이 등록할 때 뭐 별짓을 다 해요. 무슨 막 여권도 스캔해가지고 거기다가 입력해야 되고 하는데 되게 웃긴 게 다른 사람 명의 카드는 바로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야? 와. 상하이 애플 매장 진짜 커요. 아니 씨 알 거 다 아는 사람들한테 애플 쓰지 말라고 그러면 그게 먹혀? 미어 터져. 그니까 아니 저기 화이보다 미어 터지는구만. 중국은 구글 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유 앱인 이 고덕 지도라고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또 처음에 멘붕인 게 영어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중국 여행은 이 지도가 없으면 아예 여행이 안 된다는 거. 구글 맵은 무용지물이에요. 심지어는 뭐 폐업된 것도 그냥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건물도 안 나오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글 지도에서는 그 경로가 아예 표시가 안 돼요. 와, 씨, 뭐야? 다 한자로 나오네? 스타벅스 집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디 지점인지 영어로 뜨지를 않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봐야지 아 여기가 내가 찾던 그곳이 맞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 아 날씨 좋다. 봐봐 맥도날드도 저게 명칭이야. 그래서 영어로 치는 것보다 저 명칭으로 쳐야 된다니까. 다 똑같네, 그치? 어? 등굣길이 다 똑같아. 그치. 다른 도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해는 거의 다 전기차에다가 전기 오토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도로 소음도 조금은 적은 편이고 그 무엇보다 그 매연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빵빵은 하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그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그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도로로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뒤에서 와도 소리가 안 나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중국에서 가장 큰 스타벅스고 원래는 한동안은 세계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였다가 자리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대요. 여기가 중국에서는 제일 큰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다. 와 의리의리하다. 그러니까. 비비 진짜 크다. 그지? 여기 곰돌이는 존나 비싸요. 하나에 2,000위안이니까 거의 한 30만 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후덜덜하구만. In America, built to last. In America. 지금 저희는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산해가지고 되게 쾌적하게 구경했어요. 요게 355ml짜리 주전자인데 그렇게 해서 78위안 한 15,000원 하겠다. 14,000원? 14,000원 정도 하겠다. 요즘 유튜브에 중국 여행이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중국 여행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이제 중국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됐는데 비행기표만 덜컥 예약을 해놓고 이제 후기들이나 약간 이런 거 참고하려고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들 뭐 많이 안 가지 했는데 뭐 물론 이런저런 감정의 볼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 제일 큰 문제는 비자 때문에 중국 여행을 조금 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행사를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요청하는 서류만 제대로 내면은 굉장히 편하게 발급받을 수는 있긴 한데 그게 1인당 한 13만 원 정도 해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비행기표 자체가 3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 비자 비용으로만 1인당 13만 원씩 저희는 2명이니까 26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오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셀프로 하게 됐는데 이게 셀프로 하게 되면은 인당 5만 5천 원의 발급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 비자 발급 센터에 직접 가서 그 서류를 셀프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일단은 셀프로 발급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그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 자체가 9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문항이 엄청나게 디테일해요. 뭐 심지어는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디였는지 그 직장에 선임 이름까지 적어내라고 하고 작성하는 데만 해도 한 사람당 1시간 넘게씩 걸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단은 그 비자 센터를 직접 가야 되는데 주말에는 안 하고 또 3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전 시간에는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반차를 쓰거나 연차를 써야 되는 거예요. 비자 발급 센터에 가면은 또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또 거기서 또 함정이 빠르게 수속이 되는 그 VIP 서비스가 있어요. 인당 2만 원씩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발급해주는 창구가 20개 정도 있는데 한 3개 정도만 그 일반 창구를 열어두고 나머지 한 17개 정도는 다 VIP 창구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그 돈 추가 안 하고 기다리게 되면 진짜 기본으로 한 2-3시간 정도는 생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은 그 대행사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그 VIP 서비스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느끼는 점이 내가 이거 며칠 여행을 하자고 이거를 하나라는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 정도 번거로움과 비용이면은 거의 한 달 살기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특히 이게 상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그냥 주말 이용해서 가고 싶은데 이 비자 신청하는 데만 하더라도 돈뿐만 아니라 피 같은 연차를 써야 되니까 선뜻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흔히 저희가 여행하면서 쓰는 뭐 구글 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기는 현금도 안 쓰고 무조건 그 QR코드 페이로만 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약간 낯서니까 거기에서 약간 멈칫하게 되고 앱을 깔고 앱 가입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카드 등록하고 뭐 이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니까 제가 이제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아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해 여행 또 중국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참고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혐한 같은 거 전혀 없어. 여기에서 뭐 한국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뭐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고 특히나 뭐 저희가 요즘에 여행하면은 보통 뭐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되게 반겨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반겨주는 것도 없고 뭐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그냥 관광객 1이구나 약간 이 정도의 약간 무덤덤함이라 오히려 조금 더 편했던 느낌도 있어요. 너무 주목받지 않아도 되니까. 제이 씨는 엄청 편하게 오지 않았어? 난 패키지 여행 온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뭐 앱이고 뭐 서류고 비자고 제가 다 준비했기 때문에 제이 씨는 정말 몸만 왔다고 보면 됩니다. 몸만 오고 결제만 해준다 약간 이 느낌? Come tend the garden with me. We have so many seeds to sow. When the harvest comes in, it will be time to share what we